안녕하십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차규건입니다. 3년 전 2021년 3월 5일 저는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소추된 이정섭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 실제로 도피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국경 관리를 책임지는 출입국 본부장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사표를 내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여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한 김학의 차관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수사 대상이 고위 검사 출신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검사들이 그렇게 노골적인 제19 감사기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검사 선서에 나오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검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 7월 1차 수사 검사들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이유입니다. 저는 3년 동안 30번에 가까운 재판을 받으면서 항상 빨간색 넥타이를 하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기소에 대한 저의 분노를 법정에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저희 분노가 담긴 그 빨간색 불은 오늘 윤석열 검찰 독재 카르텔 정권을 불살라버릴 가장 뜨거운 불인 파란색 불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소년수였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밤새 눈물 흘리며 읽은 전태일 열사 평전 때문에 군사독재 반대 시위에 처음 참가했다가 구속되었고 집행유예 판결과 무기증악 처분을 받았으나 6.29 선언으로 사면 복권되어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한 후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병 소송 지원 변호인단 활동 등을 하였고 한센병 소송 지원 변호인단 활동을 할 때는 한일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소록도에 가서 피해 진술서를 받았으며 일본 동경에서 한일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가두 행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탈검찰 1호로 저를 법무부 국적남인과장으로 임명하셨고 5년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업무 성과를 인정하여 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4개의 상을 주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를 탈검찰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독립유공자 후손 귀화정서 수여식을 최초로 시행하였고 모국의 국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외 입양인들의 오랜 수건을 해소하여 그들이 활짝 웃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창원 어린이 뺑소니 범이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지 불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본부장으로 주도적으로 도입한 정책과 관련하여 600억이 넘는 재정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외교 현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유를 불러 인도네시아 해외 주재관 회의를 서울에 처음으로 유치하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586 운동권이 무능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무능, 무지, 무도, 모렴치, 몰상식, 무책임, 불안, 헌법 파괴 윤석열 검찰 독재 카르텔 정권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세계적 망신이 된 잼버리 운영으로 국가 위상은 추락하고 전 세계 아이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프로젝트는 5천억 원을 넘게 쓰고도 고작
29표만 얻는 참담한 실패를 하였습니다. 경제를 안보에 종속시키는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각종 경제 수치는 암울하고 마트에서 장보기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은 납품하는 기업에 2030년부터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상품과 부품을 요구하고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표 기업들도 아리백 선언에 합류하고 있는데도 집권 여당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리백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입들막하여 끌어내고 과학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대학원생을 입들막하여 끌어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의사조차도 입들막하여 끌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10만 원 법인카드권은 기소하면서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듀얼백 건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는 등 수사권은 최소한의 기계적인 균형조차 갖추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150년형을 선고하기도 하는 주가 조작 범죄 수사 대상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모렴치하게도 특검법을 거부하였습니다. 카르텔 척결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기들만의 검찰 카르텔은 모렴치하게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는 인명참사가 발생하였는데도 안전을 책임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소한의 정부적 책임조차 지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는데도 IMF 때도 삭감하지 않았던 과학기술 R&D 예산을 5조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비 올 때 지하차도로 차 몰고 통과하는 것이 무섭고 부모는 자녀들이 놀러 나갔다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국가 운영 시스템은 붕괴하였습니다. 남북의 무력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경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우리 땅 독도가 계속 안녕할 것인지 정말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불안합니다. 무차별적인 언론사 압수수색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는 질식 상태에 있습니다. 총선 직전인데도 보수 언론이 우려할 정도로 민생토론회란 이름의 60년 전이나 볼 수 있었던 사실상의 관건 선거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승만을 파묘하여 찬양함으로써 불의의 한간 4.19 민주 이념이 새겨져 있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R&D 예산을 5조 원이나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헌법 정신이 파괴되고 있다며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카르텔 정권의 행태가 너무나도 기이하고 해괴하다 보니 윤석열 정권 탄생의 발단이 된 지난 정부의 과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원망이 있다는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으며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이었던 저부터 성찰하고 또 성찰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조국 사태 전의 조국이 아니라 조국 사태 이후 법 집행이란 미명하에 무자비하게 자행된 야만적인 인간 사냥을 견디고 다시 태어난 조국, 학자가 아닌 2024년 3월 현재 투사가 된 쇠빙선 선장 조국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는 니체의 말처럼 그도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진 조국, 강해진 조국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저를 직위 해제하였으나 얼마 전 법원은 직위 해제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며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심야에 해외로 도피하려던 부패 범죄 혐의자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여 사법정의가 뒤늦게 남아 실현되도록 한 제가 직위 해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고발 사주 사건 등 수많은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증거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법 집행관인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위 해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의하여 직위 해제되었던 제가 이번에는 정의와 불의의 전쟁인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여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했던 것처럼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반드시 직위 해제하여 정의와 상식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 수원구치소에 유치되었을 때 유사수의로 환복하고 머그샷 찍고 지문 날인한 후 독방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도 구치감이 있고 일부 검찰청에는 검찰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동료 시민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은 검찰 역사관입니까? 아니면 영장실질심사 대기 피의자의 유치 장소입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감당해야 할 피의자 관리 책임을 왜 검찰이 지지 않고 안 그래도 과밀수용과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고 있는 교정 공무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법조 특권 계급과 그 반대로 남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반 공무원 계급이라는 불공평한 사회 계급이 용인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37년 전에는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위대한 주권자 국민에 의하여 끝났던 것처럼 저는 지금 다시 검찰 정권 조기 종식과 새로운 조국을 갈망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그리고 위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검찰 독재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겠습니다. 탈검찰 공직자로 8년 10개월 동안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유연한 사고와 발상의 전환, 책임감 그리고 실천력으로 600억 원의 국부를 창출했던 것처럼 조국혁신당에서도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겠습니다. 취임 후 2년 넘게 부정평가가 60-70%가 되는 사실상의 레임덕 대통령을 앞으로 3년 더 본다는 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경제가, 우리 외교가, 우리 미래가 너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20년 같은 2년이었는데 어떻게 3년을 또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앞장서서 정의와 불의의 전쟁인 이번 총선에서 무능하고 모렴치한 윤석열 대통령 대도덕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반드시 직위 해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